네, 2월 24일 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미국에서 파월이 구원 투수로 나서줬는데 국내 시장의 반응은 이 정도는 예상을 했다. 네. 더 강력한 걸 필요한다라는 반응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좀 멀미가 날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그렇죠. 전체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이 이제 오전에 조금 살아나는 네.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점심시간 이제 다가오면서 또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이슈들 먼저 간단하게 조금 짚어드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롬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이 미국 이제 상원 청문회에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미국 경제가 어쨌든 회복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분명히 좀 강력한 어떤 뉘앙스가 좀 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난번까지 이제 얘기하지 않았었던 사실상 이제 제로금리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스탠스를 시장에 이제 표명을 좀 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제로금리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라는 시그널을 좀 줬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뭐 또 1.4% 근처까지 또 급등을 하다가 하락 전환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도 뭐 4%가 넘게 하락을 했었지만 가격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기술주라든지 이제 대형 성장주들이 나름대로는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도 뭐 장 초반에 조금 출렁거림이 좀 있긴 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거의 한 0.7%, 0.8% 가까이 상승 시도가 조금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도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여전히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로지 개인들만 뭐 시장 참여를 좀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개별주 장세, 박스권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몇 가지 변화들은 분명히 좀 진행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줄기차게 하락만 하던 도대체 얘네들 언제까지 빠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고 있고요. 피플 바이오라는 종목 사실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상장되고 난 이후에 한 2달여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오늘 상한가까지 이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신약을 개발하는 뭐 매드팩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닥권에서 뭐 한 5에서 10% 정도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게 이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섹터 쪽에서 역시나 이제 디램 업황 개선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또 다시 한번 경신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단기 저점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나름대로는 좀 긍정적인 변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구원 투수로 좀 등판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불식을 좀 시켜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스탠스가 언제쯤 바뀔 거냐. 이번 주는 전약 후강의 시장을 한번 예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바닥을 다지는 시도가 좀 나오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좀 화끈하게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수급 공백이 지속이 되면서 지수는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니저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현재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섹터 중에서 아직 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영민 DJ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인바이오 시작해 볼 텐데요. 어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오후장까지는 좋았는데 요즘 시장이 참 어렵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하루 올랐다가 다음날 급락하고 또 다음날 또 반등이 들어오는 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식품 관련된 종목들,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 패턴인 것 같거든요. 시세에 이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추세적인 흐름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어제 이제 소개해드렸던 인바이오 바닥권에서 이제 15,200원대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한 6% 가까이 시세가 좀 붙었었어요. 어제 장중에 뭐 16,100원도 좀 뚫어내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5일선 이격 조정이 살짝 좀 들어오면서 인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하락세,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오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타나는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바이오라는 회사가 친환경 이제 농산물 생산 그리고 이제 농약에 첨가하는 친환경 이제 첨가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농산물 가격과 관련된 수혜에서 조금 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17,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제시해 주셨던 인바이오 17,000원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뷰해볼 종목은 신세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장 초반에 좋았는데 지금 현재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 지수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신세계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법 이제 강하게 조금 상승을 했었거든요. 장 초반에 한 3% 이상 시세가 좀 붙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또 음봉을 맞으면서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순환매 논리하고 같은 이제 궤적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지수가 되게 많이 흔들렸는데 경기 민감주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잖아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조선철강화학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어제 시장에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조금 해줬었는데 오늘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도 조금 뜨뜻미지근하거든요.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어제는 오히려 좀 못 올라갔었던 해운주, HMN 같은 해운주가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오늘 조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여행 관련된 종목들, 모두 투어라든지 하나 투어 그리고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다. 결국은 시장은 계속 이제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시세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던 성장주들,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세계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백화점 매출이 올해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 여행주가 움직이는 논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거부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유롭게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주들이 주가가 이제 회복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침체가 올해 이제 백신 보급이 되고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이제 보상 소비, 보복 소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통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는다.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신세계는 가장 좀 돋보일 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30만 원 정도의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선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세계는 목표가 30만 원까지 들고 가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1월에 편입해 주셨던 YIK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현재 40%대 수익률 기록 중에 있으신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할까요? 네, 일단은 YIK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비교해드릴 만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유진테크도 오늘 장중에 한 3.6% 정도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14만 3,500원까지 상승이 좀 나타났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그리고 이제 등치가 큰 기업들이 주가가 하루에 이제 3, 4% 정도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는 추세를 좀 유지해주기 마련인데 SK 하이닉스도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한 3%, 4% 가까이 상승을 하더니 지금은 또 올랐던 자리가 지금 다 밀려버렸거든요. 14만 원대에서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만큼 기관 외국인들이 어떤 쪽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이제 주목을 하면서 매수를 외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주가의 이제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다만 오늘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 YIK 사실은 뭐 소개해드린 가격 대비해서 아직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주가의 지금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아주 좀 지겨운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유진테크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YIK 같은 이런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박스권 행보가 좀 나타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결국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기관들의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 뭐 반도체 종목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종목들 워낙 많이 빠진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저점 매수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게 좀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IT 종목들 제약바이오가 이제 낙폭 가대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에 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YIK라든지 또 전공정의 유진테크, 뭐 원희과 APS 제가 많이 강조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조금 반등 시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살아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IK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상승 룸은 남아있다라고 네. 평가를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님들께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표 시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950원에 비중 50% 들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거의 현재가 수준인데 뭐 시멘트 가격 상승도 있고 뭐 네. 건설주 굉장히 흐름 좋았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경기 민감 섹터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건설주들, 사실 이제 대형 건설주들 DL이라든지 GS, 뭐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최근에 탄력이 좀 떨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건설 대책, 이제 주택 보급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약간의 이제 좀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분할 상장한 이제 DL 같은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가 제법 조금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삼표 시멘트, 뭐 성신양회, 쌍용양회 이런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건자재와 관련된 수혜, 결국 주택 보급과 관련된 이제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정책 수혜주로 주목을 한번 강하게 좀 받았었는데요. 지금 문의해주신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추세는 저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4,700원에서 4,600원 정도 자리가 20일 이동평균선 이제 중심 가격이 딱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에서는 저점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뭐 N자형 파동이 좀 진행이 된다면 5,400원에서 5,5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이니까요. 단기 목표 가격을 5,500원 정도 근처로 설정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표 시멘트 저점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시면서 5,500원 목표가로 잡고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화일약품입니다. 매수가가 13,2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좀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약 바이오 쪽.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은 없겠죠? 제약바이오 종목이 너무 좀 심하게 빠졌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한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화일약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져놓고 추색을 회복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의약품 이제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뭐 의약품 원료, CMO 기업들, 그 다음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뭐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 뭐 많게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을 이제 좀 부각을 좀 받으면서 오늘 저점 매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화일약품은 14,000원짜리가 좀 고비인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올해 2월 달에도 여지없이 이제 14,000원 구간이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가로막히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제 14,000 돌파 시도를 한번 지켜보시자. 만약에 여기를 좀 뚫어낸다면 15,800원 정도까지도 상단이 좀 열려 있으니까요. 1차 목표 가격은 15,8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일약품 14,000원 돌파 시도를 지켜보면서 목표가를 15,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영민 DJ님께서 시원하게 고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에 이어서 오늘도 원샷 원킬 종목 알아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56,500원에 TSE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이죠? 네, 반도체 OLED 이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실적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차트를 보고 먼저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래 뭐 2월 한 달 동안에 정말 좀 지겨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TSE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이런 비슷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YIK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8만 원 초반대에 딱 붙어가지고 올라가질 못하고 이제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워낙 이제 반도체 이 슈퍼 사이클이 올해 시작된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반기 때부터 이미 많이 올라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차익 매물을 이제 소화해가는 기간 조정의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가격 하락은 사실 시장이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7, 8%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들은 거의 뭐 15%, 20%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는데, 반도체 종목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TSE 역시도 작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상승 랠리가 좀 시작이 좀 되면서 1월 26일 날 최고가를 한번 찍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조정을 충분하게 받았고, 최근에 한 2주 동안에 지금 뭐 56,000원, 57,000원
17,000원 이 자리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점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하방 경직석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미리 종목을 한번 준비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가 이제 작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는데요. 창사 이래 뭐 최대 실적,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이 거의 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아주 좋았었는데요. TSE가 매출액이 작년에 2,800억을 넘어섰고 영업이익이 무려 422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사실 반도체 종목들 중에 제품군별로 이제 따져보면은 인터페이스 보드를 만드는 회사가 테크빙이라는 회사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브 카드라는 걸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또 테스트 소켓, 반도체 후공정 이제 테스트 장비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성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같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요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모두 다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TSE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매출 구성 비중을 보시면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 이게 꾸준하게 다 같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리노공업의 주가가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제 역성장이 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것처럼 앞으로 TSE도 리노공업의 성장 궤적과 거의 비슷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특히나 글로벌리하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후공정증에 들어가는 이제 인터페이스 보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테스트 소켓,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양쪽에서 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TSE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배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가 57,000원에 바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7만 원, 손절 가격은 51,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실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요. 제2의 리노공업으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목표가를 7만 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네. 손절가는 5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제약바이오 종목 오랜만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숨통이 좀 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8만 6천원에 SK케미칼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기 전에 오늘 일단 움직이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동안에 정말 못 올라가던 매드팩토라는 기업이 오늘 제법 바닥에서 이제 강하게 조금 상승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9%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2달 만에 40% 정도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낙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피플바이오라는 기업, 이 회사도 상장 이래 거의 뭐 최고가 랠리가 한번 나타났다가 8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반토막이 났었잖아요. 반토막 났다가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바로 30%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거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장이 1% 빠지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막 4%, 5%씩 빠지고요. 시장이 0.5%, 1%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힘을 받기 시작하면 10%, 20%씩 이제 급등하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의약품 원료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19 뭐 백신 CMO와 관련된 기업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받았고 여지없이 좀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순환매 장세를 좀 대비하는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좀 편입하겠다라고 말씀드린 SK케미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대한민국도 드디어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드디어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개발을 한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할 거고 주말이 되면 또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한 5만 도즈 정도 분량이 국내에 이제 좀 보급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려를 이제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
종목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CMO 기업, 우리가 파운드리, 반도체 쪽에서는 파운드리 기업들을 주목하는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바로 CMO 기업들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SK케미칼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개발을 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올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바로 이제 다음 달에 바로 SK케미칼의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공모를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야말로 상반기 최대어로 이제 지금 꼽히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공모가 되면 공모가 이제 밴드가 지금 49,000원에서 한 65,000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거의 뭐 최소한 한 4조에서 5조에서 6조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는데, 지금 SK케미칼이 시가총액이 채 6조가 안 돼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98.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케미칼이기 때문에 오히려 3월 달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기 직전까지 마지막 이제 반등 파동이 한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 주에 이제 백신 보급이 시작되고 나면 CMO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을 저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8만 6천 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44만 원, 직전 고점이 딱 45만 원, 46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아래 44만 원 정도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3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백신 보급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의 저가 매수 기회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SK케미칼 목표가를 4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